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쌤입니다. 오늘 물리전자공학원의 오늘 2.7절 유한한 두께를 가진 에너지 장벽 구조. 이거는 뭐냐 하면은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을 얘기하는 거죠. 그렇죠?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이 이렇게 두께를 가지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유한한 두께를 가지고 있는, 그렇죠? 이 두께를 가지고 있는 거, 유한한 두께를, 그렇죠? 이게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이고 이게 델타 E입니다. 그렇죠? 이럴 때는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게 전자가 들어오면은 이 에너지가 있는데 가지고 있는 에너지가 얘보다 작으면은 뭐 통과를 못 할 거고 얘보다 크면은 이렇게 일부는 반사가 되고 일부는 통과하고 이런 구조가 되겠죠. 그렇죠? 대충 이렇게 예상이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오늘 그 이런 이제 일정한 두께의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이 있을 때 이동한 전자의 특성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유한한 두께를 가진 장벽 구조에서의 전자의 특성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한한 두께를 가졌다는 것은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이 유한한 두께를 가졌다는 거니까 이게 지금 이제 두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지금 Ep라고 그렇죠. 얘가 델타이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얘가 지금 뭐 x 이꼴 a 정이고 x 이꼴 a라고 하면은 이제 장벽의 이 두께가 a다 그렇죠. 깊이는 델타이고 그렇죠. 이걸 또 우물이라고 그러죠. 그렇죠. 에너지 장벽 우물이라고 하는데 하여튼 이렇게 돼 있고 정적적 에너지 장벽이 그 다음에 전자가 이렇게 이제 옵니다. 이렇게 이제 파동의 형식을 가지고 오는데 이 전자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E라고 하면은 E가 델타 E보다 작으면은 이 투과를 못 하겠죠. 그렇죠? 작으면은 투과를 못 하니까는 이제 관심 대상이 아니고 이제 E가 델타 E보다 클 때는 이렇게 와서 일부는 반사를 하고 일부는 투과를 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투과를 해서 또 반사하고 투과하고 이렇게 될 건데 이제 저희가 알아볼 게 뭐냐 하면은 이 들어온 전자의 농도가 A면은 나가는 전자의 농도 A가 되게 그러니까 반사 없이 전부 다 이제 다 투과된 조건이 어떤 조건이냐 그걸 알아보는 게 이제 목적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걸 알려면은 저희가 파동 방정식을 풀어서 파동 함수를 구해야 되겠죠. 그래야 전자의 특성을 알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무반사 조건을 경계 조건을 적용해서 이제 무반사 조건을 구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먼저 이제 해야 될 게 이제 에너지 장벽을 먼저 정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0에서 A까지는 이거고 그렇죠? 이 사이에 그렇죠. 클 때는 그렇죠. 이거죠. 그러니까 클 때도 되고 작을 때도 되니까 이렇게 하는 게 낫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1차원 슈레딩거 방정식을 저희가 파동 방정식 유도를 해야 되는데 이제 많이 유도를 했습니다. 그렇죠. 처음에 에너지 보존 법칙부터 시작합니다. 그렇죠. 에너지 보존 법칙은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에다가 운동 에너지를 꼭 더한 게 되죠. 그렇죠. 얘가 지금 이렇게 되죠. 얘가 EM 스타에다가 운동량의 제곱. 그 전자의 전체 에너지는 그 정전기적 에너지 장벽을 소모하는 데 쓰이고 이걸 소모하고 남으면 이제 운동을 하는 거죠. 그렇죠. 이렇죠. 그렇죠. 이렇고 여기 이번은 위에다가 양자 연산자를 적용해서 해밀토니안 연산자 생성하는데 양자 연산자는 우리가 E에다가 마이너스 J분의 H 바에다가 라운드 T를 대입하고 그리고 P에다가 마이너스 J H 바에 그레디언트 이걸 대입하죠. 그렇죠. 이 집어넣으면 어떻게 되냐 하면은 얘가 마이너스 J분의 H 바에다가 라운드 T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EP 더하기 EM 스타인데 제곱하면 이제 마이너스 1이 나오니까 이 마이너스가 되고 그렇죠. H 바 스퀘어의 라플라시안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해밀토니안 연산자죠. 그렇죠. 이 해밀토니안 연산자의 이제 파동함수 얘도 잘못됐네. XT죠. 그렇죠. T니까는 얘가 어떻게 되냐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마이너스 J분의 H 바가 되고 라운드 T에 F 사이에 그렇죠. 그 사이에 XT 이렇게 되죠. 1차원 파동 방정식이죠. 그렇죠. X만 있으니까. 그 다음에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EP에다가 그렇죠. 마이너스 EM 스타에다가 H 바의 제곱이고 라플라시아는 우리가 X에 대한 함수만 있으니까 얘가 이렇게 되겠죠. 그 사이에 XT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파동 방정식 부사에 대한 1차원 이제 파동 방정식 유도를 했고 이제 파동 함수를 구하려면은 이제 변수 분리법이 우리가
x하고 t를 분리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부사이 x 파이 t로 해가지고 1차원 파동 방정식에 대입을 해서 우리가 이제 구하면 됩니다. 그렇죠? 구하면 되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저희가 이제 구하면 되죠. 얘가 그래서 이거 많이 했으니까 이거는 생략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파이티도 이제 많이 구했죠. 파이티는 exponential j 오메가 t 이게 되고 그렇죠. 부사이 x는 어떻게 되죠? 부사이 x는 앞에서 많이 했습니다. 저희가 그래서 말씀이 이렇게 됩니다. 부사이 x는요. 먼저 이제 이렇게 되겠죠. 부사이 x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공간 지금 이게 지금 영역이 3개가 있죠. 지금 보면은 그렇죠. 얘가 지금 영역 1이 있고 그렇죠. 영역 2가 있고 영역 3 3개가 있어. 그렇죠. 영역 1에 이제 우리가 영역 1하고 영역 3는 같은 매질이니까 이제 전파상수가 같을 겁니다. 그렇죠. 같으니까 얘를 K1이라고 할게요. K1이라고 얘를 K라고 하죠. K라고 하고 그 에너지 장벽이 얘는 제로고 얘는 델타 E죠.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얘가 부사이 X는 세 군데로 나누어집니다. 나누어지고 A의 exponential JK1X 이렇게 되고 플러스 B의 exponential 마이너스 JK1X 이렇게 되죠. 이게 뭐냐면은 X가 0보다 작을 때 그렇죠. 작을 때고 그 다음에 C의 exponential JK2X에다가 이게 지금 이렇게 됩니다. 이게 C의 exponential JK2X 이렇게 되고 더하기 D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K2X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러니까 0에서 얘가 A까지고 그렇죠? A보다 크면은 이제 F exponential JK1X K1이 같죠? 같고 반사판은 안 나오죠. 얘가 지금 경기 계속 가니까 반사판은 안 나와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이거 했네. 이거에 지금 4번이죠. 따라 이렇게 이제 파동함수 저희가 구할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경계 조건 주입할 때 우리가 작으면은 우리가 할 수 있는데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반사 계수가 1이 됩니다. 1. 당연하겠죠. 그렇죠. 그렇죠. 얘가 가는데 얘가 지금 가는 에너지가 얘보다 작으니까 통과를 못하죠. 이렇게 넘어가야 되는데 이게 통과를 못합니다. 그렇죠. 전부 다 반사예요. 그렇죠. 그래서 반사 계수가 1이 됩니다. 1이. 그렇죠. 1이 되니까는 얘 한번 구해볼까요? 왜 1이 되는지 1이 되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 수가 있는데 한번 이제 구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경계 조건이 지금 경계가 x 이퀄 a하고 x 이퀄 0하고 x 이퀄 a 두 군데 있죠. 그렇죠. 그래서 0은 뭡니까? 이게 부사이 1하고 부사이 2의 경계고 a는 부사이 2하고 부사이 3의 경계죠. 그렇죠. 부사이 1에다가 0하고 0 극한으로 하면 0 마이너스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 부사이 2에 0 플러스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니까 얘는 a 플러스 b 왜냐하면은 여기에다 0 집어넣고 여기 0 집어넣고 이 같다 이 말 아니에요. 그렇죠? a 플러스 b가 c 플러스 d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에 2하고 3 경계 부사이 2에 a 마이너스하고 부사이 3에 a 플러스 이게 같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얘는 어떻게 되냐면은 c의 exponential jk2x하고 a를 집어넣죠. a를 집어넣고 얘가 a를 집어넣어야 되겠죠. a를 집어넣고요. 그리고 뒤에다가 exponential 마이너스 jk2a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게 어떻게 되냐면은 f의 exponential jk1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여기서 우리가 이제 K1하고 K2도 구하면은 K1은 어떻게 되냐면은 루트 H 바 스퀘어에 2M 이게 되고 2 빼기 2P인데 2P가 지금 0이죠. 0. 얘하고 얘는 그렇죠. 그래서 얘가 그냥 2가 되는 2가 그렇죠. 2가 되고 K2는 어떻게 되냐면요. K2는 루트 H 바 스퀘어에 2M 스타 이렇게 되고 2 빼기 2P인데 이 P가 지금 얘는 델타 E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얘가 델타 E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구할 수가 있고, 여기서 우리가 이제 반사계수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A분의 B를 저희가 구해야 되죠. 그렇죠? 구하는데 이것 가지고는 이제 구할 수가 없고, 자, 변화율까지 구해야 돼. 변화율. 그렇죠? X에 대한 변화죠. 그렇죠? 0 마이너스에다가 부사이 2에 다시에 0 플러스 이거죠. 그렇죠? 얘를 하면 어떻게 되냐면 얘가 이렇게 되죠. 얘는 얘가 이제 JK1 JK1인가 JK1A1 이렇게 되고 마이너스 JK1B A죠. 그냥 AB가 되고 JK2C가 되고 마이너스 JK2D 이렇게 되죠. 이렇게 되고요. 부사이 2의 경계가 이제 부사이 2 다시에 A 마이너스에다가 부사이 3 다시 A 플러스 이렇게 되죠. 그렇죠? 얘는 또 어떻게 되냐면은 얘는요 이렇게 되겠죠. 얘는 JK2가 되고 C에 exponential JK2A 이렇게 되죠. A가 되고 마이너스 JK2가 되고 D에 exponential 마이너스 JK2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거는 JK1의 F에 exponential JK1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 식이 4개 나오죠. 이거를 이제 다 구하면 됩니다. 다 구하면 되고 여기서 A분의 B하고 A분의 F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렇게 됩니다. 얘가 지금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우리가 중요한 게 지금 이게 A고 그렇죠? 이게 F잖아요. 그렇죠? A분의 F를 구하는 게 저희가 중요하죠. 그렇죠? A분의 F를 구하면 어떻게 되냐면 A분의 F가 이렇게 됩니다. 얘는 무반사 조건 그러니까 A하고 F하고 같은 조건을 구하는 거죠. 그렇죠?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은 제곱이 1에다가 그렇죠? 1에다가 하이퍼볼릭 코사인의 K2A 이렇게 되고 그렇죠? K2A가 되고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이렇게 됩니다. 얘가 K2-K1 이렇게 되고 1- K2분의 K1의 제곱 이렇게 돼요. 이렇게 되고 하이퍼볼릭 사인의 K2A 이렇게 됩니다. 계산하면 이렇게 복잡해서 저희가 이제 하면 이렇게 되는데 얘는 항상 1보다 작습니다. 그렇죠? 왜 1보다 작은지 보니까는 그러니까 A분의 B의 스퀘어가 1에 1. 그 반사계수가 1입니다. 전부 다 반사합니다. 이럴 때는 그렇죠. 그래서 이게 지금 갈 수가 없죠. 이게 1이 될 수가 없어요. 1이 될 조건이 없습니다. 얘는. 그래서 전 반사한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당연하죠. 그렇죠. 이게 전자의 에너지가 에너지 장벽보다 작으면 당연히 전 반사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 조건이 중요한데 이 조건에서는 우리가 이게 지금 EP가 되고 델타 E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된 다음에 얘는 이쪽으로 가면은 여기서 이제 이렇게 가면은 반사합니다. 반사. 그렇죠. 반사하고 1분은 2가고 얘도 반사하고 1분 2가고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계 조건을 이용해서 아까 위에서 경계 조건 이용해서 하게 되면 얘가 어떻게 나오냐면 얘는 이렇게 나와요. 얘는요. A분의 F의 제곱 두가 계수죠. 이게 그렇죠. 최종 두가 계수가 이게 1이 되는 조건을 지금 찾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1분의 코사인 제곱의 K2A 이렇게 되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K1, K2에다가 K1 제곱 더하기 K2 제곱 이게 되고 얘가 제곱 이렇게 되고 사인은 사인 제곱에다가 K2A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렇게 돼서 얘가 지금 1이 돼야 되죠. 그럼 얘 밑에 1이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면은
코사인 제곱에 K2A하고 그렇죠? 코사인 제곱에 K2A하고 더하기 4분의 1에다가 K1, K2 이렇게 되고 K1 제곱 플러스 K2 제곱에 제곱 이렇게 되네요. 그렇죠? 제곱이 되고 그 사인 제곱 K2A가 1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이게 넘어가요.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돼요. 4분의 1에다가 K1, K2고 K1 제곱 더하기 K2 제곱에 제곱 사인 제곱 K2A 이렇게 되고 1 마이너스 코사인 제곱에 K2A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럼 사인 제곱에 K2A 이렇게 돼요. 그렇죠? 이게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겠죠. 얘는 사인 제곱에 K2A 이렇게 되고 얘는 어떻게 넘어가 상관없어요. 그래서 4분의 1에다가 K1, K2가 되고 K1 제곱 더하기 K2 제곱의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빼기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0이 되든지 이게 0이 돼야 되겠죠. 그렇죠? 이게 0이 되는 거 한번 볼까요? 먼저 이제 4분의 1에 그렇죠? K1, K2에다가 이걸 이제 하나씩 나누어 쓰면은 K2분의 K1 이렇게 되고 K1분의 K2의 제곱 이렇게 되고 4를 곱할 거예요. 4를 곱하면은 더하기 빼기 1이지 빼기 1이 아니죠. 이렇게 되겠죠. 얘가 지금 4분의 1이 되고 다 곱해진 게 아니에요. 마이너스 1이 제로 이러니까 넘어가면 이게 1이 되죠. 1이 되고 K1, K2 그렇죠. 더하기 K2, K1의 제곱이 4 이렇게 되네. 그렇죠. 그 우리가 이제 아시겠지만 산술기하 평균에서 이런 게 있었죠. 그렇죠. AB가 다 양수면 A 더하기 B는 이런 식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지금 A가 얘고 B가 지금 얘죠. 그렇죠. 그래서 K1, K2에다가 K2, K1은 2루트 K1, K2 곱하기 K2, K1이니까 2가 됩니다. 그렇죠. 그럼 제곱이니까 얘가 지금 어떻게 되냐면은 K1 얘가 지금 K1분의 K2 더하기 K2분의 K1의 제곱은 4보다 크거나 같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4가 되려면 얘가 4가 돼야 되는데 그렇죠. 얘가 지금 K1이 2가 돼야 되죠. 2가 되려면 K1하고 K2하고 같아야 되죠. 그렇죠. 근데 같을 수가 없으니까 얘는 0이 될 수 없어요. 그럼 얘가 0이 될 수 없고 얘가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네, 그래서 저희가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사인에 우리가 K2A가 0이 돼야 되죠. 그렇죠. 이 두 번째 조건인데 K2A가 n파이 이렇게 돼야 되죠. n은 정수가 되고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양자화 되는 거죠. 그렇죠. 전파상수 양자화 되니까 얘를 K2n이라고 양자화 됐으니까 K2n이라 그러면은 이제 K2n이 우리가 이제 파장분의 2파이죠. 그렇죠. 람다분의 2파이니까 얘가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지금 람다 2n분의 2파이 이렇게 되고 n파이 이렇게 되니까는 여기서 우리가 2파이 a가 n파이 람다 2n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a가 어떻게 되냐면 이 폭이 어떻게 돼야 되냐 하면은 이렇게 2분의 n의 람다 2n승 그러니까 반파장이 돼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결론이 뭐냐 하면은 무반사 조건이 되려면은 그렇죠. 이 반사계수가 0이고 투하계수가 1인 조건. 반사계수가 0은 다 안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될 때만 우리가 이제 투하계수가 1인 조건이 이제 나타나는데 그 조건이 이제 반파장의 개수배 그러니까는 우물의 폭이 그러니까 정정기적 에너지 장벽의 이 폭이 2분의 람다 2n 이렇게 돼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반파장이 돼. 여기서의 이제
파장이 반파장이 돼야 되고, 이때 저희가 이제 에너지하고 이제 주파수를 구하면은, 에너지는 이거잖아요. 그렇죠? EP 더하기 EK니까 EP가 이제 델타 E가 되고 그렇죠? 더하기 EK는 우리가 이게 되죠. 이게 그렇죠? P가 뭐가 되냐면은 우리가 EM타에다가 H 박 K 이렇게 되죠. 그렇죠? 근데 K가 지금 양자화 돼 있으니까 2N 제곱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은 델타 E가 되고 그렇죠? 얘가 EM 스타분의 H 바 스퀘어 이렇게 되고 A분의 파이의 제곱 N 제곱 이렇게 되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그다음 주파수는 어떻게 되냐면은 얘가 H 바분의 E가 되죠. 그렇죠? H 바만 나누면 되네. 그렇죠? 그렇죠? 여기서 그렇죠? 그러면 이제 쉽게 구할 수 있겠죠. 그렇죠? 이렇게 되고, 무반사 조건은 이제 장벽의 폭이 반파장이 될 때, 그때 이제 우리가 무반사 조건을 얻을 수 있다. 그때 또 조건이 전자 에너지가 에너지 장벽보다 커야 된다는 조건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저희가 이제 유한한 깊이하고 유한한 폭을 가진 정정적 에너지 장벽에 대해서 이동하는 전자가 어떤 특성을 가지는지 거기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